자, 오늘의 강세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섹터를 보게 되면, 자, 스타트에서 볼 때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에서는 네이버 국자원 종목으로 완전히 도배가 됐었고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를 보려면, 자, 이렇습니다. 이게 개장 전 상황이에요. 8시 때. 그래서 쭉 나오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주, 전기차, 그래서 중간에 유전자 치료지 분석이 한번 잠깐 들어와 있는 거 있고, 자, 이게 이제 넥스트에서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는 네이버 국자원으로 싸그리 도배가 돼버렸죠. 싹 다 그 종목들입니다. SI, 애플페이, 뭐 증권 같은 경우도 쭉 올라들어 있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주의 상승을 리드를 했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네이버 페이의 지분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만 6조 이렇게 되어 있던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 국자원 이슈로 싸그리 도배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오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장 쪽에서 넘어들어오면 이제 엉뚱한 데서 이제 사이드 쪽에서 이제 그 외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그 외 섹터들이 살살 밀고 나오는 흐름들 같은 경우가 보이거든요. 자,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오전에 보이지 않았던 저 데이터 쪽 종목들 같은 경우, 자, 아톰 같은 종목들도 있고 조금 흘러나오는 거.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국자원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여기 1시 전후입니다. 요때까지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고생이 들어갔는데, 지금 마감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마감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맨 위쪽으로는 두나무, 마이데이터, 토스, 야놀자도 같은 종목이에요. 이거도 하나투자증권, 같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상화폐, 토큰 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서 다른 게 두 개가 들어왔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지난주에서도 체크를 드린 바가 있고요. 자, 요 정도까지 들어오고요. 예, 이게 흐름이 지금 원래는 오늘 정도에서는 좀 이제 윗꼬리 맞고 두들겨 맞았어야 맞는 건데요. 조금 꼬리를 두들겨 맞았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다 지금 또 들어왔죠. 이게 국자원 화재 이슈가 붙어버리는 바람에 원래 요쯤에서 이제 한 템포 쉬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서 국자원 이슈가 붙어가지고 계속 연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의 흐름이라 그러면 지금 완전 전면적인 확산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 마감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요 안에서 지금 뱅글뱅글 도는 거야. 결국에 가상화폐 같은 거 오전에 없었죠. 이거 근데 결국에 다 종목 같은 거잖아요. 우리기투, 하나투자증권. 예? 그래서 창투사 종목들, 요 창투사 요 바로 밑에 있을 것 같고요. 창투사, 우리기투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창투사들 같이 연결돼가지고 주르르르륵 창투사도 같이 있고, SI. 근데 요 안에서 지금 뱅글뱅글 큰 틀로 친다 그러면 이제 두나무 그리고 국자원 이슈 요 안에서 지들끼리 계속 강세순으로 돌고 하는 이런 형태를 해주는 거죠. 보안주 같은 경우 오전에 없다가 다시 튀어 들어왔고요. 소프트캠프, T-사이언티픽 다 같은 종목이잖아요. 지니언스 이런 종목들, 휴네시온, 사이버원, 파수, 아톤, 데이터베이스요,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 데이터 솔루션 이런 종목들까지, SI 들어오니까 NI 그 다음에 다뤄들은 거 이거 당연한 거고요. 오픈베이스 다 똑같은 종목이잖아요. 이거 다 인성정보, 오파스넷, 링네트, 클라우드 컴퓨팅, 여기도 휴네시온, IT센, 오픈베이스 다 똑같죠? 다 그놈이 그놈. 그래서 지들끼리 지금 재택근무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소프트컴퓨터, 휴네시온, NHN, 파수, S넷, 오파스넷, 링네트 계속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거 지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블록체인 말할 것도 없고요. IT센, 파수, 네이버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궤적이 다른 게 두 개가 끼어 있는데, 그 두 개의 경우는 다시 지수가 올라들어오고 삼성전자 올라들어오고 하이닉스가 다시 4% 강세를 띠면서 도로 반도체 쪽에서 이제 가장 낮은 쪽에서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CXL. 자, CXL의 경우인데, CXL이 지금 종목이 조금 바뀌어 있죠. 이 TLB 같은 경우는 앞에도 제가 추천을 드리면 이거 차세대의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TLB 무식하게 지금 계속 달려와서 미친듯이 가버리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 뚫고 잠깐 이틀 조정받고 단기 저점에서 자리 잡고 그대로 다시 또 감아 돌려가지고 11% 계속 강세를 하면서 TLB가 지금 주도적인 형태로 올라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쪽 섹터에서 이제 가장 잘 아는 종목들, 많이 다뤘던 종목들은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이었었죠. 이런 종목, 오키스전자는 예전에 초창기에 네오셈과 함께 초창기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고요. 그 뒤로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못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후발로 아주 강한 흐름들을 오늘 치고 들어오면서 직전 고점을 뚫고 넘어 들어가는 흐름 보이고요. 현재 가장 강한 종목은 이 종목이에요. TLB. 여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왕년에 이것도 한번 비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 대표님 올리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자, 이것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오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콘 있고요. 변동성 종목. 그리고 TLB가 있고 오킨스가 있죠. 오킨스는 초기에 날려주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완전 죽순 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종목. 이렇게 구조가 달라요. 왜 종목 하나 어디 갔어? 빨간색 엑시콘이 없네. 알아? 왜 자꾸 하나가 사라지지? 하나 넣으니까 하나 사라지고. 에라이.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엑시콘, 오킨스, TLB, 네오셈. 그렇죠? 이건 뭐 좀 골 때립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앞쪽에 초기 국면에서 TLB 굉장히 강하게 치고 들어왔다 눌려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밀려 내려오는 쪽에서 보게 되면 네오셈 같은 경우 저쪽에 이게 조금 들려요. 자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 초기에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네오셈과 오킨스전자 이 두 종목이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랬다가 이게 쭉 밀려 내려오는 거죠 보이고요. TLB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제일 병신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흐름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고요. 구조가 이제 최근에는 이 네 개가 다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판때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그때 그 종목의 부활, 지금 최근에 지금 서두에서도 얘기 드는 것처럼 이거 최근 지금 계속해서 그때 그 종목 있잖아. 왕년의 명가수들이 무더기를 지금 복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앞에도 계속 얘기했던 한스바이오라든가 자 바이오 쪽에서도 그러고 이제 각 섹터에서 잊혀져 있던 그때 그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쪽에서는 지금 오킨스 전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뒤쪽으로는 TLB 같은 쪽은 이제 따라 들어가기 좀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 현재 위치에서는 이 오킨스 전자의 강세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소 닭 쳐다보시 하고 있다가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대량 매수 커버하고 들어오죠. 쭉쭉 커버하고 쭉쭉 커버하면서 이러고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격에서 뒤늦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이제 핵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퀄리타스 같은 애들까지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요. 위쪽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TLB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기다리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오킨스 전자 머리 오킨스 엑시콘 네오셈 이렇게 순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뭐 유리기판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일단 무조건 유리기판 나오면 덮어놓고 필옵틱스 첫 번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죠.
이 자리가 계속해서 바뀌어 들어가고 있는데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성 종목이 되겠고요. PI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번째 라인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일단 무조건 선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YC캠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필 옵틱스 뒤에 빠르게 따라붙어서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었다면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죠. 캠트로닉스 저기 보면 차이가 확 나버리죠. 캠트로닉스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JNTC 같은 종목들 공통점으로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은 모두가 다 유리기판에서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뭘 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옵틱스 같은 경우 유리기판에서 가장 최초로 유리기판에 장비 납품한 회사. 그렇죠. YC캠 같은 경우 유리기판에서 가장 최초로 소재를 만든 회사. JNTC 유리기판에서 가장 먼저 공장 만든 회사. 이렇게요. 다 틀려요. 이렇게 각자 다 캠트로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쪽에서 이미 확실하게 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테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유리기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오늘 한 놈이 추가가 됐죠. 자, 조금 전에 종목 분석 별도로 해드렸던 인텍플러스. 자, 인텍플러스가 추가가 됐습니다. 유리기판에. 근데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에 저력이 있는 강자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굳이 다시 개별 종목으로 꺼내가지고 추억의 그때 그 종목 나오죠? 이렇게 인텔과 유리기판 검사 장비 공동 개발 이렇게 해서 인텍플러스도 유리기판에 가세가 되어 있는데 이 종목 앞에 예전 시세에서 본 것처럼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소형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강자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초소형 강자 중에. 이게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굉장히 많이 걸쳐요. 이건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그 먼저 뚫고 들어가고요. 2000년 초반에 뚫고 들어가서 20년 됐습니다. 20년이 넘어요. 그 다음에서는 OLED가 뜨면서 OLED를 뚫고 들어가서 OLED는 LG 디스플레이하고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움직이니까 2차전지도 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회사예요. 2차전지 검사 장비를.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 들어갔을 거예요. 요게 전부냐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도 있습니다. 이 회사. 지금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전혀 부각이 안 됐죠. 전혀 부각이 안 됐는데요. 이 회사 스마트 팩토리도 있어요. 어제 안 나오려나? 네. 비메모리 세계 최고 이번 8월 달에 이슈 같은 경우에 세계 최고 파운드리 회사와 TSMC죠. TSMC를 뚫고 들어갔고요. 스마트 팩토리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스마트 팩토리도 있어요. 이 회사가.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유리기판도 지금 새로 얹어놨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돌아넘어 그 전에 TCK 같은 기업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애들은요 어김없이 붙어져요. 테스 같은 애들 이런 테스, KC텍, 테크윙 그리고 이 인텍플러스까지 이런 애들은 모멘텀 달고 들어오면 기관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모멘텀 달고 들어오자마자 기관 바로 붙어서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최근 주가 눌리는 틈 따라서 외국인 이렇게 또 무더기로 쇼커버 쫙 잡고 들어오고요. 저는 수급 선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쪽에 지금 테마주 섹터 안에 인텍플렉스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묶여서 같이 유리기판에 같이 묶여 들어갈 수 있다. 요거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밑에까지 다 필요 없어요. 때때로 뭐 ICD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가비스 같은 종목이 또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램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또 어느 정도 먼저 선도주들 나고는 후발 쪽에서 세력형으로 이렇게 빵빵 튀어나오는 흐름들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불특정이고요. 그래서 이 메이저 쪽에서 계속해서 놀아야 돼요. 한빌레이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개별 수급 형태의 CNG 하이테크 같은 종목도 개별 수급 형태로 톡톡 많이 튀어나오는 종목이죠. 그 예전 초창기 때는 HB테크 같은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졌고요. 자 뭡니까? CNG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주가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쪽으로 친다라고 하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 이미 앞서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꼭대기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꼭 굳이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라는 의견을 드렸었죠. 그럼 이제 가장 무난한 건요. 필 옵틱스 하고요.
필옵틱스. 그리고 필옵틱스 들어가면 바로 그 뒤에 연계돼 들어가는 거 YC캠 같은 경우가 될 테고요. 여기 뒤에 호발로. 근데 지금 조금 처져요. 그래서 지금은 YC캠보다는 JNTC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낫습니다. 이건 차트에서 바로 보이죠. 뚫고 들어왔죠. 지금 JNTC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뒤쪽에 지금 아주 강력한 전통적인 기관 선호주 인텍플러스 새로 들어온 거 요까지 포함해서 필옵틱스 선두로 해서 JNTC,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YC캠보다는 차라리 지금 새로 들어온 저쪽에 뒤에 들어오고 있는 CNG 하이테크라든가 지금 오늘 포함이 된 인텍플러스 요 정도 정보까지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옵틱스가 가장 무난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을 찾는 거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JNT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필옵틱스를 앞설 가능성이 몹시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요. 차라리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필옵틱스가 아니라 그러면 저 뒤쪽에 세력형으로 들어가시는 게 차라리 낫죠. 캠트로닉스나 JNTC를 보는 거다 필옵틱스를 사든지 아니면 저쪽에 세력주로 단타를 치든지 자 인텍플러스나 CNG나 이런 쪽 가지고 단타를 치든지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오르고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자, 모두 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의 실전 투자자들입니다. 그 앞에 이제 종목 분석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스바이오라는 종목들은 지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이잖아요. 자, 그 최근에 한 달 쪽에서는 아는 거지. 자, 삼양엠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이 굉장히 쌉니다라고 추천드리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삼양엠텍을 여러분들이 알았냐 이거야. 몰랐죠. 기관도 관심이 없었고 리포트도 안 나오고 모르던 종목이잖아요. 한스바이오 알던 종목이냐 이거 모르던 종목이죠.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은 모르는 종목이다 이거야. 인텍플러스에 지금 줄창 내리고 있는 게 2년을 줄창 내렸으니까 가지고 2년 적자에 2년 하락. 근래 주식서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인텍플러스 같은 종목을 살펴볼 일도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뜰 때 바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잡아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각자 특기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얘기 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매우 잘하시는 분도 있고 바이오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고 로봇주라든가 보안주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분들도 있고 재료주 중심의 매매를 하는 분도 있고 테마도 있고 이렇게 각각 특기 분야와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익을 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4월달처럼 이렇게 깨질 때 이번 3일간 깨질 때 그죠? 3일간 연속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가 개별로 가라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저가 개별로 다루는 전문가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중에서 저가 개별로 다루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이걸 알아야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틈새에서 공략 들어가서 이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가 나가라고 등 떠밀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럼 뭐하러 들락날락 해요? 들어가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전문가 특히하고 이걸 체크를 해두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추천주는요 하루에 20개씩 나와요. 기본. 아무리 장이 나빠도 22명의 전문가 전체를 신다 그러면 추천주가 10개씩 이상 나옵니다. 10개 다 쓸 수 있습니까? 하루에 추천주 10개? 못 사잖아요 어차피. 근데 왜 그렇게 있는 방 없는 방 다 들어가서 추천주만 노래하시냐고요. 들어가서 아무 방에 들어가서 상한가 갈 종목 없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지금 사서 상한가 노릴 만한 종목 없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방에 들어오셔서. 그것도요. 상한가 종목을 갈 만한 종목들을 집중으로 위험도가 있더라도 그래도 상한가 갈 만한 종목도 위험 감소하고 그 정도 감안해서 괜찮습니까? 위험 하나 없이 상한가만 계속 먹어두면 여러분 재벌 되게? 삼성전자 인수해야지? 그쵸? 위험 하나도 없이 까지는 경우 없이 일단 무조건 상한가만 계속 먹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은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럼 그 방에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 방이 어딘지를 알아야죠. 그 방이 어딘지 알으려면 들어가서 살펴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그래서 케이스카이로 다 틀리는 거예요. 활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